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활용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그림 동화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클로버 하이퍼 X 더빙을 이용해서 작성된 텍스트와 이미지와 함께 어, 텍스트를 어, 자연어로 음성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동영상 컨텐츠는 하신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박정희 교수님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다듬기 조금 추가 보완을 해서 조금 어, 엉성하지 않은 그림 동화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제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만든 저희가 줄거리를 쭉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다음 줄거리의 제목을 만들어줘 하고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했죠. 그랬더니 뭐 어떤 용기와 마법사의 숲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용기와 마법사의 숲, 부제로 제이홉과 제인의 모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대들의 아이들이 열광을 좀 수용해줘. 좀 한 번 더 원을 했죠. 그랬더니 마법사의 비밀, 제이홉과 제인의 놀라운 모험 이렇게 좀 바꿔줬어요. 제목도 한번 만들어 봐라. 94 하고 했고요. 제목을 정했고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는 그곳의 마법사에 살았으나 앙간한 마녀의 저주로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하고 그들은 영원히 돌로 만들어 숨을 이슬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맥락을 읽어보니까 왜 돌로 변하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마녀가 저주를 내린 이유를 설명해 줘라고 했더니 이 저주는 마녀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마법사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협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해줬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완을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뭐 숲을 찾기까지 많은 날들을 헤매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들의 결심을 굳건했습니다. 마침내 입구를 발견한 두 사람은 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위험들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뭔가 어드벤처가 없어요. 모험이 없어서 모험 예를 좀 추가해서 재생성해줘 했더니 뭐 여정 중 하나는 거대한 폭포를 만나기도 했고 거대한 폭포 뒤에 비밀 통로가 있었고 이렇게 글을 지어줬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조금 궁금했던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저주를 푸는 방법과 숨어있던 재능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런 수정구 은빛망도 불꽃모양 펜던트 등으로 저주를 푸는 방법 단서를 얻었고 제이홉은 놀라운 직관력과 제이는 뭐 식물과 동물의 의사소통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책과 영화에서 봐왔던 그런 비슷한 줄거리로 만들어주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게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더 좋아지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씩 더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문구를 만드는 게 좋아요. 챗GPT가 만드는 거는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주안점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삽화 다듬기인데요. 이미지인데 처음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 그림에 다섯 개 단락 있죠. 다섯 개 단락에 이렇게 다섯 장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알림. 줄거리를 그냥 던져주고 이 줄거리에 알맞은 그림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멋있게 나와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요. 주인공들이 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복장도 좀 달라졌다가 뭐 나중에 할아버지들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연령대를 좀 맞춰야겠다. 나머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나오면 안 되겠다. 사파 분위기도 좀 통일해야겠다. 근데 원래 그림 동화라서 동화 분위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동화 분위기 했더니 너무 동화처럼 나와서 좀 어, 저는 이제 흥미가 좀 없더라고요. 동화보다. 그래서 뭐 판타스틱 영화 분위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들의 이 분위기나 얼굴이나
키나 이런 거를 다 맞추려면 프롬프트를 엄청 자세히 쓰면 돼요. 엄청 자세히.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헤어스타일에 어떤 이목구비에 키는 어떻고 어떤 복장에 이런 걸 다 쓰면 됩니다. 다 써서 유지시키면 되는데 프롬프트가 엄청 길어지죠. 우리가 그냥 잠깐 어, 어, 어떤 건지 어떤 비슷한 형태로만 좀 가게 해서 좀 쉽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해결책으로는 이제 연령대에 맞는 주인공 이미지를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이 줄거리에 맞는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먼저 원하는 주인공 이미지를 확보하고요. 이 주인공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 아이디와 프롬프트와 시드가 나옵니다. 주인공을 먼저 선정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이 메타데이터의 주인공을 우리 줄거리에 넣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비슷해져요. 완전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데 조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 스타일을 챗GPT에 문의하기 요 문구가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시는데 어, 다음에 중간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오면 스타일을 한번 물어봐요. 챗GPT한테. 이 이미지는 어떤 스타일이야 물어보면 메타데이터 외에 다른 언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 키워드들을 좀 잘 쓰면 어, 또 이미지를 더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생성된 그림의 스타일을 알려줘. 이렇게 문의하면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10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그려줘. 남자 주인공 이름은 제이홉이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제인이야.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뒤에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 어, 섞이지 않으려고 이름을 좀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밑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쭉 써놓습니다. 요게 실제 어, 챗GPT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활용한 문맥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알려줘라고 했어요. 메타데이터. 그러면 이제 the metadata for the generated image is as follows라고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tion ID가 나오고 프롬프트가 나오고 이 프롬프트가 실제 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 프롬프트 시드 값이 나옵니다. 시드가 뭐냐면 씨앗이죠.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성형 AI는 계속 창작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랜덤으로 어떤 초기 씨앗 값을 가지고, 시드 값을 가지고 생성을 해요. 그래서 매 생성마다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초기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확보하면 이 초기 값으로 이 문맥에 따라서 완성된 그림이 요거다라는 요 세 개의 메타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 동화 만들기에서 이제 사파를 수정해야 되는데, 사파 수정하기 앞서서 음, 줄거리를 좀 했어요, 제가. 줄거리를 좀 요약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 전체 줄거리가 요거죠. 요건데, 어, 아래 줄거리를 한 단락에 한 줄씩 요약해줘라고 했어요. 한 단락에 한 줄씩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7줄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5줄만 나오길 원해서 다시 5줄로 요약해줘서 이 다섯 단락을 한 줄씩으로 짧게 요약을 했어요. 이 요약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단락의 내용이 많으니까, 어, 사파 그림이 이,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자꾸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해요. 너무 많이 변경이 돼서, 어, 미리 한번 줄여놨습니다. 가수를 미리 한번 줄여놨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메타데이터를 먼저 주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줄거리에 어울리는지 만들어줘. 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주고 줄거리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줄거리도 전체 단락을 다 주면 전체 단락의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내용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그래서 그 단락을 어, 한 줄에 한 줄로 요약해줘라고 다 보냈어요. 챗GPT한테. 그래서 5개의 단락을 한 줄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된
줄거리를 준 거고요. 그랬더니 요렇게 나오네요. 왕자와 공주처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어, 제이홉과 제이는 마법의 숲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 단계죠. 첫 번째 단락. 요거하고는 조금 뭐 분위기는 좀 달라요. 요거하고 좀 분위기 다른데 좀 많이 하얗고 여긴 조명이 아마 웜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웜라이트죠. 웜라이트고. 근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어, 잘생기고 이쁜 걸로는 통일됐다고 보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아까 첫 번째 이 주인공의 메타데이터 그대로 사용하고 어, 이 줄거리 한 줄로 만들어준 줄거리 이 한 줄로 만들어준 줄거리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금빛 나침판으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나오고 뭐 나침판 나오고 지도 나오고 여기하고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고 비슷한 것도 같은데요. 어, 헤어스타일이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네요. 스- 헤어스타일 색깔 같은 거 다 맞추면 프롬프트 넣으면 맞출 수 있는데 거기까지 잘 안 하고 일단 비슷한 분위기, 잘생기고 이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줄거리를 주면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거랑 이세 개까지는 좀 비슷하죠. 세 개까지는 비슷합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아래 또 이제 마법사들을 복원하는 단계죠. 마법으로 마녀를 이기고 마녀 이미지도 하나 만들고 뭐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몇 번 수정 작업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마녀도 생성해보고 이렇게 합성도 해보고 뭐 했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명의 마법사로 인정받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험을 계속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고 보면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이목구비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똑같진 않아요. 좀 다른데 그래도 나름 맨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죠. 근데 점점 여기는 좀 애띄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메타데이터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지로 제가 이제 그림동화 표지로 어, 줄거리를 주고 표지를 만들어줘 했더니 요 그림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텍스트 형태를 입혀줘라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그림동화는 요 표지에 폰트 조금 이제 그림동화 채로 바꾸고 이미지 넣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명예의 마법사 임명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일반적인 것 같나요? 이것도 좀 새로 만들어서 추가했어요. 아까 나올 때는 없었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실제 이 그림 동화를 프린트해서 읽어줘도 되지만, 이 글씨 있잖아요. 텍스트 스크립트를 보이스화 시키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챗 GPT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해봤고요. 네이버 하이퍼 X 인공지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음성화 시켜서 어, 요 슬라이드에 그림에 입힌 다음에 디지털 북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바로 어, 어린 아이들에게 빌려주기도 바로 쉽겠죠.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이퍼엑스의 스크립트 읽어주는 보이스 레코딩 쪽 확인하셔가지고 더빙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들의 비밀 제이홉과 제인의 놀라운 모험. 클로바 더빙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옛날 옛적 마법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 후 용감한 소년 제이홉과 그의 여자친구 제인은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이홉의 할아버지는 마법의 숲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곳은 마법사들이 살았으나 악랄한 마녀의 저주로 모두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저주는 마녀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마법사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녀는 마법사들이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영원히 돌로 만들어 숲을 세상에서 잊혀지게 했습니다. 제이홉과 제이는 이 마법사들을 구하고 숲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이홉과 제이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 할아버지의 오래된 지도와 금빛 나침반 그리고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을 찾기까지 많은 날들을 헤매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들의 여정 중 하나에서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폭포의 물살은 거세서 건너기 어려웠지만 제이홉과 제이는 지도에 표시된 비밀 통로를 찾아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을 통과한 끝에 그들은 마법의 숲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길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마법의 숲의 입구를 발견한 두 사람은 그곳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미로 같은 위험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숲속에서 제이홉과 제이는 돌로 변한 마법사들을 하나씩 찾아냈고 각 마법사가 소유하고 있던 마법적 상징들 수정구, 은빛 망토, 불꽃 모양의 펜던트 등을 통해 저주를 푸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 단서들은 복잡한 퍼즐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그 해결책은 마법사들의 특별한 능력과 깊은 자연 이해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구는 빛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징했고 은빛 망토는 투명함을 부여하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저주를 푸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제이홉과 제이는 이 단서들을 모아 저주를 풀 수 있는 퍼즐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각 마법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들 안에 숨어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홉은 놀라운 직관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견했으며 제이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식물과 동물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새롭게 발견한 재능은 퍼즐을 해결하고 저주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마녀는 제이홉과 제인이 마법사들을 구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자 강력한 마법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홉과 제인은 새롭게 발견한 능력과 마법사들에게 배운 지혜를 사용해 마녀의 마법을 물리치고 마녀가 패배하자 숲은 다시 빛을 되찾고 마법사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법의 숲과 마법사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 숲은 다시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홉과 제이는 자신들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숲을 구했고 마법사들은 그들의 명예로운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명예 마법사로 임명했습니다. 제이홉과 제이는 마법의 숲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모험을 계속할 것입니다.